맡게 된 박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의정복을 진행하게 될 우리 제천단장 국회의원이신 권석창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의원님이 지난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좀 환한 미소로 다들 맞아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단양에서도 의정보고를 막 마치고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뵈러 왔습니다.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들도 너무 두껍게 입고 오셨고 사실 얼굴이 아직 안 풀리신 것 같아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님 둘째 따님이 발레를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혹시 집에 가서 따라할 법한 좋은 동작이 없을까 그래서 한번 좀 선보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기꺼이 응해 주셔서 박수를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박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둘째 딸이 멋진 동작 보시고 발레가 또 몸매 교정에 좋으니까요. 한번 멋진 동작들 한번 집에 가셔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작을 보여주실까요? 발레 기본 동작. 발레 기본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 동작은 일단 용어까지 해서 이게 이게 안바라는 자세고, 그다음 아가와, 그다음 아고, 그다음 알라스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팔 동작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발은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자세, 2번 자세, 3번 자세, 4번 자세, 5번 자세, 6번 자세까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해서 동작이 나오는 건데요. 완성된 동작을 네. 근데 이제 제가 치마를 입어서 다리를 이제 많이 들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없어? 음악까지는 아니지만 네. 부끄러운가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럼 팔동작, 발동작들 지금 조금씩만 따라해보셔도 도움 많이 되죠? 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빠, 집에서 편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보여드렸던 동작이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을 텐데,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좀 한번 웃으며 시작하자고 제가 부탁을 살짝 한번 드려봤고요. 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만큼 그동안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여러분들 또 많이 보고해 드리고 또 얘기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1시간에 20분가량 오늘 행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 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고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단체장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당 행사이기 때문에 주요 당직자 중심으로 소개가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명현 방역위원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덕 후원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정근원 방역위원회 소속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아 방역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은성 방역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미자 방역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강현상 부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문 제천시 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성진 제천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으로 김꽃님 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성명중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영수 시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김호경 시의원님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영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각 읍면동 협의회 위원장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재만 봉야읍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주 금성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오시고요. 네. 다음으로 권대수 청풍면 협의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순호 수산면 협의회장님 고맙습니다. 강태용 덕산면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주웅서 백운면 협의회장님 자리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한동안 송학면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있어요. 네, 이영순 교동협의회장님 오셨고요. 네. 잠깐 때문에 오셨나요? 네. 안산이 신백동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유영신 의림지동 협의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더 진짜로 계시고요. 다음 권정자 청천동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강석근 화산동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청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뒤쪽에 계시고요. 네. 다음으로 김종환 위원장님도 오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권영수 전 제천향교 전교님 오늘 또 자리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권희필 전 제천시장님께서도 오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태현 제천 안동관시 종신회장님께서 또 오늘 자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경태 한수면협의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또 소개 못해드린 분이 계시면 다 저의 불찰이니까요.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권석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계신 보좌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자, 바로 이분들이 바로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있는 분들인데요. 자, 먼저 원종현 부사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도현 부사관입니다. 김기석 비서관입니다. 김오늘 비서입니다.
장억수 비서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채은 비서님 오셨고요. 다음으로 지역에서 다 함께 인사드렸고요. 또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 지역 직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연락소장님이시고요. 네, 이경일 부장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분들이 있어서 또 국회에서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아드님 멋진 활동하는 거 보시려고 어머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멋지게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번 어머님 드릴게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제 평소에 집에서는 너무 바빠서 남편 아빠 얼굴 볼 수가 없어서 오늘 또 같이 내주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 또 가족분들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뜻한데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권석찬 교회님의 가족분들 또 함께 인사드리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이제 그럼 새누리당 충북제천 단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늘의 의정보고회를 주최한 권석찬 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정보고에 제가 8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의정보고에 오늘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제천 단양 하루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늦게 시간 잡았는데요. 오늘 아마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 잠깐 본 거 말고는 아마 제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인사 말씀 간단히 짧게 하고 저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면서 그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길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먼저 권석찬 의원이 지역 주민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8개월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일을 하라고 국회로 보낸 지역의 대표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지난 8개월 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또 우리 국회의원을 위해서 또 잘 뽑아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또 멋진 해안으로 또 열심히 투표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한번 보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셨던 권석창 의원이고요. 자,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이제 직접 모시고 그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십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젊은 국회의원 일부러 캐주얼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양복 입고 있으면 손이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복장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아마 개별적으로 만나서 들어가 보신 분들은 계시겠는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치인이 됐는데 뭔가 철학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철학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한 일,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비전, 제시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만났는데 정치인에 대한 혐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것들, 뽑아놓으니 똑같다, 선거 후에 얼굴 처음 봤다, 또 쏘갔다, 뭐 이런 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정치 철학을 밝히기 전에 잠깐 짧은 특강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재화라고 부릅니다. 구즈. 누구나 다 돈도 많이 갖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남자들은 예쁜 여자,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 그런데 그 재화가 원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100m 달리기에서 잘 달리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동물 같은 경우 싸움을 잘하는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뭔가 질서 있게 나눠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나눠주는 방법들을 우리가 정치라고 부릅니다. 간단해요. 그 강학상으로 정치학 개론해보면 그걸 가지고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고 학자들 하는 얘기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남들도 갖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것이 정치의 과정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족 사회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렵하고 먹고 자고 동물과 지냈는데 생산성이 많아지면서 집에다가 곡식을 쌓기 시작합니다. 잉여 생산물이 있고 나서는 서로 뺏기를 합니다. 잉여 생산물이 있으니까 뺏을 게 있는 거죠. 상대방이 먹을 거 없고 나는 먹을 거 없으면 뺏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 서로 뺏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센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고 어떤 사람은 잉여 농산물이 많아집니다. 그걸 무력에 의해서 뺏는 것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계속 많이 갖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노미 현상이 돼서 혁명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는 붕괴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걸 권위적으로 나눠주는 부분, 정치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뭘 생각할 게 있느냐면 역사는 계속 순환, 서큘레이션 이론인데 계속 순환을 해가면서 2000년 전에도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왜? 못 사는 사람들이 야, 왜 너만 잘 사냐? 너 부모 만났다고 뺏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1800년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뺏는 주체가 노동자가 되었을 때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도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 이겨서 주체가 되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또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본능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한, 예수와 부처가 아닌 한 이런 과정이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는 계속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정치 과정에서 힘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쓰는 것을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권력은 자기가 갖고자 하는 재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 예쁜 여자, 좋은 집, 좋은 차, 권력은 그 재화의 대상이 아닌데도 우리가 재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권력은 재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권력이 있으면 나머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권력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과거 액튼경의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로또가 맞는 순간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또 로또 맞아서 기분 좋으니까 또 다른 로또를 사고 또 거기에 심취돼서 카지노 다니고 노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파멸되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정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 제도에 많은 과정을 거쳐왔지만 지금 이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바로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리스의 옛날에 아크로폴리스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 각자 자기가 한마디씩 해서 그걸 듣고 결정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조선시대 500만 인구, 지금 5천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개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국회입니다. 300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많은 큰 결정들을 해나가는데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참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복잡하기하고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당장 의원들 8명, 9명 모여서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만남을 하고 오늘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제가 거기가 있는 거죠. 원내대표도 만나고 아침에는 당기문 총재 만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임한 권력을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왜 외교관 그룹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외교관들은 친서민과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발 외교관 그룹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이런 조언하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정당에 가는 순간 새누리당에서 못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범보수 연합체에서 중심이 돼서 끌어당기십시오. 그런 조언을 오늘도 하고 왔고, 그것이 오늘 제가 한 말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여러분들이 뽑아준 그 덕택에 제가 그런 얘기를 대표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실망을 하든 안 하든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거보다 더 나은 제도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를 계속 폄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뽑아놨더니 나 잘 살게 안 해줬다. 정치는 개인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배분 과정이 합리적인 부분으로 1단계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의사회를 외치고 어떤 분들은 깨끗한 사회, 청렴한 사회, 저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도 얘기를 했고 강기문 총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 그 기준으로 볼 때 안 맞는 것은 입법 발의를 안 하고 맞는 것은 발의를 한다. 로스쿨 제도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3년 동안 1억 5천의 학비를 댈 수 없는 사람들, 저처럼 삼강상의 쌀가게 막내 아들이 고시를 붙어서 신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법시험 존치론을 외치는 겁니다. 모든 제도 하나하나에 공정,
결과가 똑같은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노름하고 노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분배되면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평등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선상에 다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없는 분들 어떻게 해요? 나만큼 못 달리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위치까지 끌어올리느냐? 선수가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달려야 되는데 선수가 뒤에 따라오는 걸 언제 자꾸 데려갑니까? 그때는 심판이 개입합니다. 심판이 30m 앞에서 와라. 당신은 지팡이를 짚고 뛰어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심판이 필요한데 그 심판은 지금은 국가,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부릅니다. 사회복지는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해서도 안 돼요. 과하게 되면 근로위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약해서 그분들이 사회통합, 소셜 컨sol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칠 정도가 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 권력, 그리고 정치인이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이 부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가는 정치 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저는 부속품이고, 그 권한을 위임해준 여러분은 정치 과정에 똑같이 참여하는 정치 과정의 주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정치 토크입니다. 더 얘기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 권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지역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10일 제가 법안 발의한 숫자입니다. 10명 이상이 발의해야 되는데 211개를 다 발의하는 것을 신경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발의한 걸 보고 내 철학과 반대가 되지 않으면 사인을 해주는 걸 공동 발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오는 대표 발의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 발의는 어떤 분은 한 건밖에 안 하고 어떤 분은 많이 하고, 저는 법안 발의를 211개 했고, 다음 32,380km를 7개월 동안 달렸습니다. 다음 특별 교부세 확보를 약 100억 좀 넘게 했습니다. 제천 단양의 지역 내에 국가 예산이 쏟아진 게 1조 268억. 제가 다 땄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형학적으로 들어온 투입의 돈입니다. 거기에 신규 사업 얼마,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보호세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계속 넘기세요. 요거 하나하나 건 뒤에 나오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다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가 국토부 과장할 때 입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화돼서 2018년에 개통됩니다. 어떤 분이 당신이 했냐? 과장, 국장, 장관까지 다 같이 했죠, 물론. 그런데 실무 과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했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원주까지는 이제 복선, 지금까지는 얼마 전 대통령 하기 전까지는 다 단선이었습니다. 이 중앙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부선 중심의 니은자형으로 서울서 대구 부산을 갔는데 이게 사실은 직선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간에 소백산이 있어서 그 당시에 건설 규칙이 부족해서 단선으로 뚫었고 꼬불꼬불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잘 쓰여지지 못했다. 이제 이것이 직선화되고 있고 고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주 제천 앞으로 2018년이면 조금 이따 설명드린 제천역이 새로이 만들어져서 제가 제천역 설계를 불과 2달 전에 다시 공단 불러서 재설계 시켰던 그 제천역과 이 노선이 앞으로 이 청량리지만 서울역에는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대략
다른 중간에 소원주 한 번만 완스톱했을 경우에는 1시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시간 걸리는 게 이렇게 짧아지면 도로교통에서 철도교통으로 그만 안 해주십시오. 하나도 안 보인다. 왜 서 있어? 하나도 안 보여. 왜요?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건 약간 옆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 제천에서 청량리까지 우리 얼마 잘 이렇게 1시간 정도 걸리고 제천서부터 영천까지가 2020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영천까지 가는 도중에 안동도 있고 의성도 있고 군위도 있고 영천까지 58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철도교통의 중심지. 다시 한번 1954년에 제천이 철도 중심지가 되면서부터 제2의 도약지가 앞으로 2년 후면은 도래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금성 영동 리조트 청풍대교. 요거는 82번 국지도 4차선 확장이고요. 이건 나중에 비전 제시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요건 공사한 거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청풍대교까지 4차선으로 확대되면 청풍대교에서부터 수산 삼거리, 수산 삼거리까지 가면 36번 국도랑 만나서 한수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단양으로 가는 그 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여기까지만 4차선이 되면은 상당히 편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는 36번 국도하고 연결이 돼서 36번 국도하고 연결이 되면은 지금보다 접근 시간이 10분, 20분 정도 당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속도는 좀 느리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청풍대교서부터 수산 삼거리까지는 계획 위반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다음.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중에 409 대천서 충주 사이에 409가 겨우 설계비 반영됐지만은 시작하는 것은 결국 시간만 가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같은 도내에 1대 도시로부터 3대 도시까지 이렇게 고속화도로가 없는 도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 도는 고속화도로 또는 고속도로로 연결돼야 되는데 특히 고속화도로가 고속도로에 비해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하는 것이고 돈을 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화도로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고속화도로라고 합니다. 넌스톱으로 달리는 것, 중간에 신호등이 없는 고속화도로가 금년부터 착공을 합니다. 다음. 소리 안 나요. 우리나라 전국의 도 중에서 제1도시, 2도시, 3도시 간의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가 충북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이런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에 대한 홀대가 굉장히 심하다. 이 지금 단양영월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예산은 63억, 163억 요구해도 63억. 이 부분은 정말 국토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나 단양영월북도나 마찬가지로 1, 2, 3, 4분기에서 한 분기 빼놓는 거나 그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계적으로라도 속도 있게 추진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올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거는 보시 박달재 입구에 보이는 교차로길이라고 제가 이거 오토바리 청담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에 착수가 됩니다. 여기 입체 교차로로 만들어지면은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제천서 오는 방향에서 속도가 나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좌회전하려고 하면 모정리로 들어갈 때 위험합니다. 입체 교차로로 해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올해 내도 준공입니다. 다음. 미니 복합다운 연결도로 여기 기억나시죠? 동산마을 동네 꾸물꾸물한 거 요도로 연결하는 거 또 이쯤 얘기한 건 시에서 했다는데 제천시도 같이 합니다. 누가 했다가 아니고 국비를 시에서 요청을 하면 정부의 압박을 하고 따오는 역할은 제가 하는 겁니다.
서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천이라는 건 전부 시장이 한 거고 단양이라는 건 전부 단양 군수가 한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실 걸로 믿고 이렇게 이런 도로 하나 딸 때 지금 행자부 특교세 이런 걸 딸 때는 결국은 시장 군수가 아무리가 달려가도 250명이 넘게 달려오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방화목정간 도로 확보장 노목 아시잖아요. 거기서 쭉 올라가는 도로 속구장인데 이번에 동양 옥전에 다녀왔어요. 옥전에서 오신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연장은 2km밖에 안 되지만 주변에 마을들이 많고 위에 올라가면 그 천문대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그 동네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요번에 1조 1,600억 들여서 이제 겨우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돈이 없어서 영월까지만 계획을 세웠는데요. 계획은 확정된 겁니다. 내년도 예타 들어가서 예타에서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후년 예산이 들어가면 후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제천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단양 사람들 어디에다 IC를 내느냐. 저는 제가 다 옛날에 했던 설계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방 IC나 영춘 쪽에다 IC를 내는 거를 제가 당장 개입해서 해낼 겁니다. 영월에만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요. 요 평택시청 부터로 1단계 구간 계획 확정됐고요. 예타 넣어서 내후년 예산 설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잊고 계시면 돼요. 언제 2, 3년 지나가나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가고 생기고 그때 가서 이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었잖아요. 1단계 일단 시작합니다. 제천 역사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노트부 장관하고 많이 싸우고 해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실제 이 모습으로 바뀝니다. 농산역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요 뒤에 보이는 요게 우리 강제동으로 넘어가는 육교입니다. 여기를 오픈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계 단계에서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육교로 넘어가면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해서 물론 미터 수로는 약 350m 이상 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편리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요 정도 여파 건물이 있습니다. 여파 옆에 보면은 충북본부가 있어요. 지금 천우회관 쓰는데 바로 옆에 거기를 다 밀어가지고 옆 앞쪽에 요 정도에다가 충북본부 건물을 세울 겁니다. 약 60년짜리 건물을 세우고 이쪽은 다 시민들한테 돌려줄 겁니다. 요 앞에 모텔 여기 요 모양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완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일방 차선으로 충북본부 앞으로 가는 1차선 완웨이가 있습니다. 거기를 4차선으로 만들고 그것이 충북본부 밀고 앞에 모텔촌까지 다 밀면 좋겠는데 모텔촌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없고요. 4차선으로 밀어서 바로 복개천으로 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천역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양들을 위에서 평면도로 본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여기가 만들어지면은 화산동 지금 개발 사업에 홍인장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있잖아요. 그 홍인장 때문에 민원 해결이 되면 그 지역도 다시 깨끗하게 되면 역세권이 제대로 개발돼서 1954년 이후에 제천역은 최초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언제? 18년 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믿어요. 부숴야 믿어. 조금 있으면 부수입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AI 방역 현장에 했던 겁니다. 다음 고위 정책 결정을 하신 분들은 안전체험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서 대략 25,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지는데 반영을 시켜줬어요. 40억 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년 전에 40억 들어갔던 거를 형평성의 이유로 40억밖에 반영을 안 해줬다. 그것도 싫어요. 15년 전에 지은 돈이 40억 원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작년 예산도 아니고 다른 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을 얘기하기에는 좀 안 맞다.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또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논리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 심의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재부 유일호 장관님은 맨날 답을 안 주고 검토한다 해서 결국 몇십억 조금 더 받아왔는데 이거는 뭐 이번 스타일이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고암천 장평천 재망사업 내용 아시죠? 어떤 분들이 이거 왜 놓쳐드리냐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 집이 아니지만 요 주변에 경제하고 따지면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하는데 내 옆에서 화원을 바꾸면요 제 땅은 아니지만 그 화원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덩치가 예뻐지면은 궁극적으로 집값도 오릅니다. 이거 필요 없어 보이지만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벌레 안 나오고 냄새 안 나오고 경치 좋고 이 도심에 들어서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 그게 청계천 사업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청계천 다만 서구 시민이 이용하니까 여기에다 조금 더 많은 시설들을 해놓은 거죠. 거기다가 인공 샘터도 만들고 고기도 띄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상태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고암천 2단계 반영했고요. 장평천도 추가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양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전에 이렇게 미잉 도는 거 아시죠? 여기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 수로도 좀 변경하고 중간중간에 산책로도 만들고 공전 주변에 학산 남쪽으로 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여기 다 5번국도 따라가면서 다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천 때문에 이게 꼬불꼬불해졌는데 이걸 좀 더 안전하게 차가 떨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또 주변에 산책로도 만드는 사업 반영됐습니다. 2억 5천밖에 안 되지만 총 사업이 245억 원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 동네 사시는 분 아직도 있는지도 이 사업 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시작했습니다. 17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양 공전 소규량 공전에 가면 소규량 하나 있어요. 보신 분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하수도나 이런 일반 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는 세 군데서 줍니다. 교육부하고 안전처하고 행자부에서 주는 건데 요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안전처에서 주는 겁니다. 재난안전처에서 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1년에 한두 개 따면 다행인데 저는 여러 개 따왔습니다. 매번 딸 때마다 두 개씩 1년에 6번씩 따고 있습니다. 다음. 덕축골에 가면은 소교량이 세월유가 됐어요. 물이 막 넘치고 위험해서 5억 원 주고 이번에 덕축골에 있는 소교량 확보했습니다. 다음. 망암동 장관님 보고 계시죠? 저게 에어돔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빨간색, 파란색 나와 있는데요. 침출수가 리터당 100mg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 환경부에서 그것도 물론 지방청이지만 이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 설계, 실시 계획 승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이 소세천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천에 280m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5m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30m만 더 들어가면 소세천은 제천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남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안정화 사업은 수백억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자는 예산은 그게 뭐 차수벽, 침출수 처리 두 가지입니다. 차수벽은 막는 겁니다. 일단 막고 침출수 심한 거는 일단 정화시키는 요 아주 임시조치적인 예산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상황을 파악해보고 환경부와 또 국회 심의가 됐을 때 논의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70억 다 거의 땄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제천시 땅이 아니고 개인의 땅이다 보니까 개인의 땅에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냄새 나는 거, 오염된 것만
정화시키는 예산 5억만 일단 땄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장으로 넘어와서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안정화 사업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안정화 사업 해가지고 그 위에 잔디 깔아가지고 공원을 만들든지 일단 지금 저렇게 버려진 우리 왕암동 매립장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0억 준다고 하는 걸 뭐 제가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천시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천시로 땅을 이관 못한다 해가지고 예산이 하루아침에 70억이 죽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망치는 두드려졌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제천시청 내지보강 사업 이거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진이 나와가지고 지진 예산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지진 예산 주는데 또 안 받을 수도 없어서 시청 거라도 시청 다 우리 재산이니까 땄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청풍물길 백리 생태 탐방로 이거 못 들으신 분도 많을 건데 우리 카누 카약 수산에서 하는 거 알죠? 슬로우시티 우리 정변호 회장님 하시죠? 네, 수산에서 이거 하시는데 요거 옆에다 출렁다리도 만들고 데크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 땄지만 총 사업이 96억입니다. 이게 올해 시작합니다. 이거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관광 자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풍 물길 백리 신경 많이 써서 따왔습니다. 정원태 가오 가다 보면 보이시잖아요. 원림리 옛날 집 이 보물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요 주변 정리하는 예산 따왔습니다. 요거 정리되면 요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되고 사람들이 이런 오래된 가옥들 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거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광부이자 한번 보여주시죠. 멀리서 보니까 석탄만 있고 뭐 옆에 집들도 있고 농로들만 잔뜩 있습니다. 지금 저게 현재 보존 형태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저렇게 많고 차가 들어가질 못해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저렇게 버려두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비정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시죠. 보존 가치가 충분하고 상당히 우수한 건물인데 저렇게 비닐하우스하고 농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시급히 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제가 쓰네요, 그죠? 사투리를 쓰네. 네. 이거 모전 석탑이 뭐냐면 그 모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벽돌 모양인데 돌로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쌓은 겁니다. 이게 경주에 있으면은 경주에 어느 석탑보다 더 보존 가치가 있어요. 이거 만든 게 아닙니다, 보세요. 굉장히 보물 가치가 있는데 이 주변이 이게 뭡니까? 비닐하우스가 있고 농로가 있고 이 주변에 싹 정리해서 24억만 들이면 구경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장락동에 계신 분들 가까이 산책해서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요거 24억만 들이면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기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치유의 숲 아시죠? 예, 지금 제천에 진행 중이세요. 청풍이라고 우리 바로 충주 옆에 있는 건데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청장님 와보셨어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60개월인데 거기에 기반시설도 뭐 아주 쉬운 상하수도 네. 이 시설이 6억 5천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다 해도 거기 사람들이 스테이를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이거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뭐 상수도 이 시설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림청장님 착해요. 목재 클러스터 만들어달라니까 목재산업단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재산업단지로부터 제천에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유치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공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봉양읍은 이번에 신규로 땄습니다. 봉양에서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여기 돈 모자란다 해서 40억 모자란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억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 땄고요. 한산동은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학면도 계속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 청풍면 신규로 땄습니다. 이건 농림부 장관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서 땄고요. 한수면 계속하는 부분 이전인데서 따온 거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 전부 대부분의 리모델링, 쉼터, 뭐 공연장, 문화회관, 문화회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좀 소규모, 이렇게 전망대 조성한다든가 생태공원 만든다든가 특화공원, 시민 이디에 있는 청운다리, 생태놀이터 등등 그런 작은 사업들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한 10억, 10 정도까지 농림부에서 농촌마을 가꾸기,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여기도 계속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시내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추시장 활성화 사업, 제가 현장 가가지고 봤더니 여기 어딘지 아시죠? 고추장 앞에 제가 선거운동할 때 제일 좋아했던 신사동 그 설렁탕 맞은편 그 앞에 막 주차장은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국회에 있는 부분이 지정분도 학원이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 정리하는 예산 특별보조세도 확보해가지고 여기 요 동네가 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노동근린공원 이거 뭐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셨죠? 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세 5원 확보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에 살고 계신 분들 남천체육관 옆에서부터 여기 지금 막 데크 쌓고 정리하는 거 보셨죠? 국가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준공되면은 노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공원 사업이 앞으로 국토부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인성동 도시재생 사업. 이 도시재생 사업 물론 당연히 시가 합니다. 우리가 국토부에서 예산을 따서 줄 때 제가 그 당시 이거는 제가 국토부 있을 때부터 계속 도와줘서 딴 부분인데요. 앞으로 인성동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남천동, 화산동까지 다 확대돼야 되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뺏어먹기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국토부 지역적 특화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시장이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의견 내십시오. 그쪽에 사시는 분들. 여기에 어차피 쓰는 돈인데 자기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를 텐데 좋은 의견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 청소년 직업 적응훈련 시설 건립 사업. 체육관 옆에다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만듭니다. 장애인분들 컴퓨터도 잘 하기 어렵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손동작하고 이런 직업 재활 시설들입니다. 여기를 거치면은 취직하기 좀 낫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접 취직할 수 있는 알선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도 다 해줍니다. 시험들이 뭐 높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끌고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음. 장락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이건 그 건물은 아니고요. 장락초 옆에 지금 짓고 있는 무슨 외국인 교육센터 그건데 그 옆에다가 이제 짓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규정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모자라면 요 강당 예산은 더 할 수 없고 취입이나 이쪽에 주변 정비하는 예산을 조금씩 추가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사업은 뭐 더 많지만 중요한 것만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지역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과정의 주체로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사업입니다. 지역만 챙기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을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사인 잘 안 해주겠죠. 20명, 30명 받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8번 대표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국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분석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방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사방협회의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사방사업의 업무 위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을 해제하여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산림조합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으로 법인 등 비회원에 대한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조합원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목적 사업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중 산림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방댐이라고 이제 산에 댐을 하나 심었는데 그거를 산림조합에서 계속하게 해달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산림청업 업무도 많고 산림조합에서 민원들을 검토해본 결과 민간기업을 바로 넣는 것은 공익적인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법을 제가 주도해서 반대하고 산림조합법을 수정 제안한 겁니다. 전화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공익적 기능과 사익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제가 연비 유명했었으니까 산타페 연비 이거 제가 법안에서 앞으로는 연비 같은 것을 잘못됐을 때 신청해서 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비록 몇십만 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면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무서워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유권자를 무서워하듯이 이제는 소비자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제조업체는 획부를 벌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연비국장, 현대차 킬러, 이거 국회의원이 돼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현대차에 제가 대기업과 맞서 싸운 600억을 지불하게 한 요즘 최순실 나오는데 다행히 최순실이 관심이 없었는지 위에서 전화 압박도 받았지만 다 지나간 얘기지만 굴하지 않고 현대차를 불복시켰습니다. 그때 사표 써가지고 있어요. 그때 미리 쓰고 나왔으면 국회에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험한 싸움을 그때 이겼던 별명이 돼서 산타페 국장이 됐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양반도 저 준비하려고 엄청 애썼죠. 실제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말씀드려요. 저하고 타협이 안 됐죠. 다음. 시멘트 지역지원 시설세를 만들게 되면 한 포대당 킬로그램당 한 포대당 40원을 부과하게 되면 지금 법 통과 준비 중에 있는데 제천의 세수가 21억이 추가됩니다. 시멘트는 단양이 더 고생을 할지 몰라도 우리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석에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서울 지역으로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분진이 나고 여기서 피해는 여기서 받고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천 단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받는 건 뭘로 할 것이냐. 진폐증 환자한테 약 하나 나눠줬냐. 안 했다 이거죠. 돈으로 돌려달라. 이게 이철규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되어 있는데 2월 달에 치열하게 싸우죠. 이거 되면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법 폐기될 때까지 매년 21억씩 생깁니다. 다음. 사업부에는 항상 공급자 중심의 얘기, 원가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4년 도입할 때는 에어컨 보급률 3%에서 지금 78%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현대판 굴비라고 불러요. 모셔놓고 있습니다. 원가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본권 이런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이 돼야 되고 2년 전에 개선하기로 해놓고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양반이 원가 때문에 못 낮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원가를 어디서 얘기하느냐. 에너지는 이제 복지다. 전기 안 오면은 잠깐 죽습니다. 겨울에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도 좋단 말이냐. 왜 원가 따지느냐. 전기세 내리고 원가 밑으로 회사가 어려우면 수력원자력 직원을 잘라야지. 어디 국민들 대상으로 협박하느냐. 이 용어도 썼습니다.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합니까? 낮추세요. 처음에 안 한다 그러는 거 엄청나게 압박하고 힘들게 해서 자기 입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하나밖에 안 했더라고. 11%만 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런 논리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원가 얘기하는데 지역별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교통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싼 이유가 뭐예요? 다니는 버스 요금 1,2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공영버스입니다. 손실금을 시에서 대줘요. 그리고 저상버스 국토부에서 연간 300억씩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400억입니다. 근데 이걸 원가 따지고 있어요. 안 되죠. 전기세는 에너지 복지입니다. 더 낮춰야 되고 오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기본 구조 조정.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정부 예산 편성. 에너지세에서 충당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기장판 못 틀고 전기난로 못 틀어가지고 목숨을 잃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이 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한 20일 지났는데요. 여전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인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부패를 용인하자가 아니라 좀 현실을 좀 인정하자. 그리고 농산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안을 예외를 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9월달에 얘기할 때는 안 들어보더니 요새 이제 황교안 총리가 바꾸자고 나와가지고 3호 10에서 5호 10으로 이제 바꾼다 그러는데 약하다. 현실을 반영하려면 10만원까지는 해야 됩니다. 10만원 가지고 부정부패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정부패는 액수와 관계없이 몰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장관 다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지 말고 이것 때문에 지금 5만원 이상 넘어가는 선물을 할 수가 없어요. 한우 다 망했어요. 인삼 선물 할 수가 없어요. 정관장 다 5만원 넘으니까 전부 사과 네 바퀴 선물을 못해요. 그러면 선물 문화가 갑자기 없앨 수 있느냐? 역사와 문화가 그렇게 넉넉하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앞으로 이 주장 계속 할 거고, 그래도 부정부패를 용인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또 다른 음성적인 세계만 양성된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문제는 내용 보셨겠지만은 피해보는 착불금을 하는데 수입이 되는 가격이 당연히 떨어졌다. 차익을 주는 건 좋은데 농가별로 쭉 따져보니까 이 황당한 결과가 있어요. 반은 농가당 1,300원을 줘요. 이거 1,300원 받으려고 소리 꾸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1,300원 이거 받아가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차를 통지 안 하는 게 낫지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를 갖고 노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어서 이거 정말 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이게 했습니다. 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FTA를 통해서 수입이 되게 되면 농가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 피해 본 거의 85%를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인에게는 그 정도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산품은 우리가 저장할 수도 있고 미래가 예측이 됩니다. 수요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건 예측이 안 돼요. 갑자기
흉년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흉년이 들기도 해요. 갑자기 AI가 나타나가지고 계란 살락인 사람 돈을 벌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닭을 잡힌 사람은 손해고 안 잡힌 사람들은 살처분 안 당한 사람은 이기고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다. 불투명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TA를 통해서 수입되는 부분에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FTA 직불금 또는 보전금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는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쓰는데 방문가한테 1,300원 받아가고 연락했어요. 그런데 발견해가지고 이런 할 말을 못하잖아, 그죠? 1,300원 주려고 자리도 안 나오고 서류는 꾸민 돈도 안 나와. 막 야단을 쳐서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럼 10,000원까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행정의 문제를 꼬집었고 장관이 끝나고 저한테 와서 참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하는 거 다 이렇게 문제 못했습니다. 주지 말라면 주지 1,300원 받으라고 전화하면 화날 겁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우리 경북 청송의 농약 사건, 경북 상주 농약 사이드 사건 아시죠? 예. 지금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는 자살을 포함해서 사망자가 매년 2,700명에 달합니다. 농약으로만. 근데 그 중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매년 한 300명 정도가 본의 아니게 농약 때문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휘발유 색깔이 붉은색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디젤은 녹색입니다. 원래부터 색깔이 다른 게 아니고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넣을까봐 색깔을 다르게 넣은 겁니다. 애초부터 만들 때 이렇게 고독성은 무색 무취로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좀 준비를 했으면 소주나 농약 사이가 사건은 안 났을 것이다. 색깔이 다른데 마시지 않겠느냐. 예, 의원님 지적대로 이 독성이 강한 것들을 뭐 색깔을 넣든지 아니면 냄새를 넣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간단한 건데 이것만 했어도 농약 사이다 사건이 안 났을 것이다. 냉장고에 어느 할머니가 고스톱치다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몰래 사이다병에다가 무농약 소주를 보독성 농약을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몰라가지고 소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하얗다 보니까 농약인 줄 모르고 돌아가셨죠. 이게 농약 사이다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에 300명이 오인해서 죽습니다. 색깔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색깔이 틀려요. 그거를 구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 내가 얘기한 게 뭡니까? 색깔 넣어라. 그러면 또 환탄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냄새 넣어라. 그래서 이 간단하게 조금만 돈 들이면은 그분들이 보고 환타 색깔 아닌 걸로 좀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운 목숨 여러 살렸습니다. 1년에 300명씩.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내면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펴라라고 농림청장한테 강하게 좀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부 장관님? 네.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가 1,4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약 11%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수리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건 저수지죠. 이제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은 이 단순한 쌀 증산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지진 등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등급에 있어서 C등급, D등급은 쌀 증산이 아니고 이거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습니다. 약 70%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지역장관님 간단히 해주시죠. 의원님 말씀드린 게 이제 재난에 대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투자를 좀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예산을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보지 말고 그것이 만약에 크랙이 가서 물이 나오면은 밑에 낮은 지역에 있는 농어촌, 농민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로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라. 쌀 생산 기반시설로 해놓으면 예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재난 예산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혹시 화면에 있나 보세요. 이게 다 보시다시피 시카고나 오데오 연안이고, 아까 호수 연안이고, 옆에는 이제 강 연안들인데요. 저렇게 샘플로 다른 나라에는 저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나가 아시다시피 바다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관광에 굉장히 큰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보여집니다. 이 강마리나는 바다하고 다르게 돈이 뭐 수천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200억이면은 웬만한 마리나 하나는 다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말 이어가면은 네, 부총리님, 저기 물론 예산 부족한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재부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대표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 반드시 반영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나 이번에 신청했는데 안 됐고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해서 우리 청풍의 마리나 시설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풍이 안 되면 단양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국가무수위원으로 당연히 요청이 됐고요. 시상을 받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길어서 지루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딱 끝났고요.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제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 즉석에서 장관서부터 주무관까지 전화를 해가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킨 일이니까 저는 열심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8개월의 실적을 제가 간단히 적어놨습니다만 1년 내년에, 후년에 이런 속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비전. 앞으로 제천서부터 괴산 고속도로를 제가 공식적인 지금 뭐 선거가니까 공약은 아니고 이것의 필요성만, 비전만 제시합니다. 이 정도의 덕산화 이슈가 생기면 지금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남부 사면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한수 덕산은 춘주로 가고 싶어요. 여기 IC가 생기면은 IC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필요 없다. 지금부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천 삼척 시동 걸어도 5년 10년씩 걸리는데 시동 열심히 걸어가지고 요거 위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것만 되면 고속도로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제 강원도 가려면 다 여기 거쳐야 돼요. 일로 와서. 이제 이거 굉장히 유용한 고속도로 아닙니까? 서해안에서 다 제천 지나가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해요. 이러면 다 지나가고 제천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미 교통망이 발전하면은 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들어오는 사람까지 지금보다는 플러스 알파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의 중심지, 아까 이런 철도, 3개선, 앞으로 태백선까지 복선화시킨다면 우리가 태백선은 지금 단선이고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만 3개의 철도선, 그리고 고속도로가 1개, 2개, 3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그리고 이 지역의 다음과 같이 다음 페이지 철도 부품 산업단지를 반드시, 원래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국가산업단지 잘 늘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부품 업체들이 제천에 입주하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제천의 비전을 교통망과 이러한 철도부품 산업체의 입주를 저의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다짐 1, 2, 3
8개월 한 거 말고 앞으로도 1년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초선에 앞장서는 국회의원 이미 앞장서고 있고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지역사업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인정받아야지만 지역사업 챙길 때 잘 챙겨지기 때문에 중앙무대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 제가 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잘 챙기려고 저는 우수한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국회 중앙에서. 두 번째는 여전히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현안을 챙겨나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온 그냥 모습이에요. 25년 동안 헬멧 쓰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몇백 명 거느리고 막 조져대면서 일을 했던 그 모습. 이 일은 그냥 무당이 신바람이 나서 도마 위에 탈춤을 추듯이 그렇게 일하던 버릇이 되어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계속. 세 번째, 참 일만 하고 싸가지도 없고 뭐 건방지고 그래다 그래서 가급적인 것도 이렇게 만나는 것도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타고난 게 워낙 일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막상 만나면 좋아들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생각하지 건방지지만은 않으니까 더 호흡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결혼식 장례식 너무 많이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갈 때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 그래야 돼요. 옛날처럼 부조할 것도 아닌데 부조 안 할 건데 뭘 오라 그래요. 근족이나 하나 같으시면 자꾸 뭐 왔다 갔다 하면 일하는 게 지장이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들 만나고 제천을 설명하고 그분들한테 야 제천에도 저런 놈이 있어? 그럴 때 제가 전화해서 한마디 해서 형님 우리 지역 이런 예산 도와주세요. 예산. 그 일을 하라고 저를 놔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선진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려오는 동안에는 이렇게 호흡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남는 시간 짬짬이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개월 동안의 짧은 행보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8개월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제천 단양 지역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동안 활동했던 걸 또 들으면서 그래 열심히 했다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셨지만 나름대로도 궁금증이 있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간단하지만 또 질의 응대로 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제천 천호회장 김한식 회장님도 자리해 주셨다고. 예. 네,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북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권성창 의원,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죠.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1년 뒤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습니다. 경쟁자들도 당내에도 많았었고 이제 새로운 또 젊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잘 될까라는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제천 단양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권성창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예, 우리 의원님께 쭉 얘기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공감도 하시고 호응도 하셨습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직접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께서 손 들고 얘기 한번 나눠보는데 아, 예!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봉양에 거주하고 있는 오봉수입니다. 오늘 의원님 설명을 듣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한 2가지 드리고요. 건의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봉양읍은 이계면이 합쳐서
일개 의배됐고요. 7개 초등학교에 있었던 곳이고 5개 철도역이 있던 곳인데요. 이 복령역이 들리는 소문에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좀 존치해서 복량역을 뭐 박달재역이라는 가칭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하나의 또 제안 설명은 뭐냐면 의이라는 것으로서 신해동과 동일한 법령을 하기 때문에 엄청 제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과 같이 동일한 의을 좀 취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건의드리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평천 사업에 대해서 복량, 의배, 주포천하고 장평천이 끝나는 지점까지 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꼭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고요. 공전리 마을에서 백운 진소마을까지 가는 그 도로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제가 건의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내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제천시를 청풍명언의 고장, 의병의 고장 이렇게 하는데 의병의 본향이 어디냐? 제천시 복량은 공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량의 뭐 이런 시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지만은 의병의 조형물이라든가 가령 조형물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 원주 제천이 갈라지는 복량 소방서 앞에 요 정도의 말 타는 거라든가 횃불을 이런 거를 좀 시장할 때 그걸 여기서 뒤에서 죄송합니다. 짧게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신다면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양역 조치는 이제 처음에 폐지하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일단 역은 조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여객 취급에 있어서는 앞으로 오픈한 개통된 이후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역이 설 수 있도록 일단 최소한의 시설은 갖춰놓고 있다는 거. 그 민원 들어와서 제가 일단 시정공단에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동양역이 폐지되는 건 아니다. 다만 여객 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평천 사업이 끝나갈 쯤에 주포천까지 연계하는 사업 검토하도록 제가 국토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전리하고 백운 그 사이 길은 제가 딱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길이가 얼마 정도 됐죠? 8km. 군도겠죠? 시도. 구멍이 다리에서 이렇게 내려 따라가면 한 5km. 일단 이거는 시군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액수가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특교세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공전이 우리 의병의 본향인 거 잘 알고 있고요. 정리 잘 돼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사실은 신청했다가 안 됐습니다. 모든 걸 딸 수가 없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예산이 우리 사업명이 과거 무슨 이름 까먹은 무슨 사업인데 과거길 따라 무슨 사업 이건데 시에서 냈는데 사업명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조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문화부에서 이런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착수가 이번엔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사업 죽은 거 아닙니다. 이거 되면은 공전의 입구서부터 조형물서부터 다 만드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천 식정이 있는 거를 11경으로 자연경으로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그거는 뭐 10경에서 11경은 제천시에다가 말씀하시고 저는 정부에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문화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시간이 늦으신 관계로 한 분 정도 더 번쩍 여기서 받았으니까 요쪽에 한번 네.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건설창 의정 보고회 이래가지고 의원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한마디 안 박습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천 역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많이 들었는데 역사의 그 신축 그 역사가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 주변 역세권 그 역세권은 어떻게 계획되어 가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도면 지금 죽었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나중에 도면으로 한번 더 자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나오면 지금 계획은 지금 2, 3월경에 최종 설계 도면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 저희가 설계 도면이 아니라 종감도 수준이고 설계 도면이 나오면 지역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제가 공단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구조물의 이 제천역을 나와가지고 왼쪽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1단계는 우선 반만 제거를 하고요. 2단계는 내년 이후에 제거를 해서 거기 공원화 만들 거고요. 역을 중심으로 오른쪽 렌트카 있는데 그 오른쪽은 화산동 우리 그 개발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부에서 주는 그 사업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거는 정부 예산이고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시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우리 역전시장서부터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 삼거리에서 그 주변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부 예산 투입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은 철도공사 부지까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그 아까 인사를 해드렸는데 그 강제동에 살고 있고 그 옥묘박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만나러 다니는 길을 들어다니는 하면 역세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석동하고 영천동하고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맹지동 쪽으로 해가 넘어가면 전부 다 들받침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 잘 형성돼가지고 제천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공식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앞쪽으로 오셔서 개별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분만 더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철회가 하십니다. 평소에 우리 노석강 의원은 그전 의원이 시작이 아니고 공무직 생활에 있을 때도 저하고 연임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상을 많이 가고 제천의 주민으로서 우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 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상으로 제천에서 남부지역이 너무 남부되어 있습니다. 1941년 9월 1일 중앙선이 개통된 이후에 우리 철도는 우리 제천뿐만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우리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우선 역사권 개발이 되자면은 제가 생각해보는데 시외버스 정류소를 제천 남부지역에 지금 제1장에 있던 부지를 그 개인 다이던트로 기사하려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가지고 거기 연결하면은 정책들이 좀 살아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를 갔습니다만은 지금 역파 그전 있는 데서 저쪽으로 역천동 쪽으로 4차선으로 부른다고 이래서 충북본부가 없어지는 그다음에 우리 천우회관이 없어지는데 충북본부는 옆에 같이 준다 그랬는데 우리 천우회관은 수천 명이 이걸 하면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답변 좀 해주세요. 천우회관 민원의장으로 처음 받아가지고 지금 유충 건물을 짓는데 한번 공간이 있는지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가고 철도공사 사장한테 바로 공간 재배치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 식구들도 이번에 이런 조금 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뜻을 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힘만 되는 게 아니라 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이 선행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 시장이 저하고 당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조금
뭐 저는 이렇게 시의원하고 달라가지고 싸우고 하진 않지만 조금은 속도감이 좀 덜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명초등학교 문제도 제가 검찰청을 불러보내려고, 검찰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보내려고 했는데 시에서 반대하고, 광암동 LH도 여전히 시하고 대립이 돼서 다 못 해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개발도 시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다른 게 좀 상당히 생각보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무거고 저대로 열심히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초로회관 신경 쓰고 다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시죠.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백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우진입니다. 제천단양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권석창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마리나 청풍호의 마리나 사업이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면 단양으로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좀 관심을 좀 빼는 듯한 제가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방송에 언론을 통해서 충주가 그 마리나 사업이 아마 확정이 돼가지고 아마 크게 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주보다 제천이 먼저 청풍호 주변에 마리나 사업을 유사한 여러 가지 그 위락시설을 갖춰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이제 전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사업은 충주보다도 이쪽이 제천이 훨씬 더 관광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양에 조소되도 않고 제천 청풍에 꼭 마리나 사업을 의원님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양도 제 지역구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곡해하지 마시고 제천시가 협조를 안 한다면이라는 전제였어요. 제천시가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단양분도 있는 중에 계실 테니까 그건 제가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제천시가 협조 안 하면 단양이라도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협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천시가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들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많은 얘기들 주고 받았는데 서로 간에 좀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오늘 이렇게 1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인사 많이 드렸지만 오늘은 뭐 저의 날이고 의정부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길었지만 이것저것 빼고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조금 지연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길었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뭐 영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크게 지루하진 않으셨죠? 네. 억지대답 이거 제가 청장으로 편하게 대우받으면서 지내다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영광 전혀 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쪽이 더 편했어요. 지금 변호사비 들어가고 돈도 안 들어가고 돈 더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양갓집 주수가 며느리가 탄소 부인인데 12시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계속 어느 무당을 찾아가서 손을 떨면서 시어머니도 잘 만나고 누가 봐도 부러운 양갓집 주수 탄소 때문에 힘이 내는, 그 사람한테 왜 내렸냐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 편안하게 그냥 남편이 해주는 밥 먹고 몸을 뒤에 차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자기는 헛것이 보이고 앞이 보이니까 무당이 됩니다.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이랬나 싶어요. 이게 재판도 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무당이 되는 과정처럼 신에 홀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이야. 플러스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걸 아무도 된다고 얘기 안 하는데 혼자 기어 나와서 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온 그냥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뭐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어디 공문하고 뭐 이래서 공무원만큼 받겠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열정을 풀 수 있는 그런 일을 못하다 보니까 화병 나서 지금 쓰러져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뭐 재판 뭐 잘 될 걸로 믿습니다만 재판과 관계없이 저는 정치인이 되는 과정 속에 가는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 첫 해에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이정도에 이렇게 관심과 지지를 여전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선거가 끝난 지 제법 됐는데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후원도 필요 없습니다. 지지와 사랑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하고 무당이 칼춤 추듯이 행복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 역할을 할 자신이 있고 다짐 하나 둘 셋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오!